네, 수고 많으십니다. 우리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의 마지막 질의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질의일 텐데요. 사실 그동안 우리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계획이 있었고 지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문제에 이렇게 어렵게 다들 힘들게 대처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.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기술 수준에 있어서 국산보다 일본산 또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. 사실은 일본이 우리에게 청구권 자금을 주면서 일본제를 쓰라 하는 조건을 붙여서 온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긴 합니다. 근데 이번에는 그걸 끊어내자고 하는 게 국민적 어떤 의지고요. 저는 중소기업들의 그런 불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야 될 텐데 그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그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 순전히 저는 대기업의 선의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 뭔가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대책들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. 세제가 됐든 또는 뭐 지속적인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문미옥 차관님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좀 의지를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소부장 제도는 과기부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산업부, 기업에 연결이 되어 있는 산업부와 중기부 그리고 과기부의 R&D 역할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지적하시는 그 기업들의 불안 문제 그리고 애로 문제를 부처와 함께하는 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통을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중소기업들과요, 또 대기업들과도. 그다음 오전에 이사장님 원 이사장님 네. 오전에 이사장님께서 죽음의 계곡을 말씀하셨어요. 네.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서 상용화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거기 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면 삶의 계곡이라고 했겠죠. 네. 예, 다 건너가다 죽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출연연들이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죠? 삶의 계곡으로 만들 수 있는? 저는 뭐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여태까지는 연구 기획을 할 때 그 실증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실험실 규모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성공으로 봤거든요. 네.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그 산업화를 좀 목표로 해가지고 테스트 베드나 테스트 플랜트에서 성공까지를 우리가 끌어갈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산업체와의 간격은 훨씬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.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건가요? 아니면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건가요? 뭐 둘 다 다라고 봅니다. 둘 다. 네. 조화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? 네. 자, 한번 자료화면 좀 보여주실까요? 오전에 제가 그 이전율이 낮다, 기술 이전율이 낮다 그랬는데 이 자료는 기술료 징수 수준을 보여준 건데요. 직접 연구 직접비에 비하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이 한 3% 정도 되더라고. 이 수준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? 높은 겁니까? 낮은 겁니까? 아니면은 뭐 적정한 겁니까? 우리 현실에 맞는 겁니까? 네. 이게 숫자로만 보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데요. 왜냐하면은 이것을 그 예를 들면은 프라운호퍼와 비교하면 낮습니다. 네, 프라운호퍼가 이걸로 한 2배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. 네. 그러나 저희 출연연 25개 중에서 직접 그 생산 기술과 관련된 또 그 응용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을 추려서 6개를 그 추려내면은 한 저희가 7.7%가 더 7% 높습니다. 정도. 그래서 저희 출연연 성격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뭐 그 천문연과 같은 그 모든 기관을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낮은 경향은 네. 있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.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온 지적입니다. 그러니까 좀 오래 인내를 갖고 해야 되는 과제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만 선호하다 보면은 그게 사실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는 맞지 않은 경우가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지금 그런 현상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? 그런 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. 예. 특히 그 PBS 기반의 과제는 어쩔 수 없이 단기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요.
한 PBS 과제가 끝나고 또 다른 PBS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기술의 연속성이 조금 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출연금 사업은 비교적 장기적으로 또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또 꾸준히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화면 재투자 현황 좀 보여주시죠.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료를 받는 연구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기술료 규모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.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편중돼 있다는 그 문제와 여기 보니까 기술료를 보상비, 연구원의 보상비의 50% 정도를 쓰고 나면 재투자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. 이런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건 아시고 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문차관님, 네. 50%를 보상비로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? 정부에서? 아무래도 이제 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그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저희가 좀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굉장히 생각합니다. 필요하다고 봅니다. 네. 그분들이 연구에 성과를 낸 분들에게 더욱더 인센티브를 줘서 고양시키고 사기를 높여주는 건 굉장히 필요한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가 뭐 몇 퍼센트가 적정하겠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. 다른 나라의 어떤 공공연구에 의한 그 기술 성과를 어떻게 그 성과를 인정을 해주는지, 인센티브를 인정해주는지 그런 사례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